2025년 8월 5일 오후 4시 35분, 베이징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의 혼잡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오양구의 고층 빌딩 사이로 퇴근 인파가 쏟아져 나오고, 하이덴구에서는 대학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늦은 점심을 마친 후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자금성의 붉은 성벽과 금빛 지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곳이 600년 넘게 이어져 온 역사의 심장부라는 사실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평온했고 누구도 이 평화가 5분 뒤에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도시 위로 낮게 깔린 흰 구름들이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검은 먹물이 하늘 전체에 퍼져나가는 듯한 불길한 변화였습니다. 서쪽에서 몰려온 거대한 먹구름은 단 몇 초 만에 태양을 완전히 가렸고 기온은 여름답지 않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장마철의 국지성 소나기려니 생각했지만 곧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지고 바람이 사방에서 휘몰아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리의 비둘기와 까마귀들이 낮게 날아가며 건물 틈새로 사라졌고 이 작은 전조를 눈치챈 사람들은 불안한 시선을 하늘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38분, 첫 번째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평소 보는 작은 얼음 알갱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주먹만 한. 직경 10cm짜리 얼음이 보도블록 위에 부딪히며 깨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바닥에 대형 유리구슬을 던진 듯 날카롭고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1분 후, 직경이 30cm, 심지어 40cm에 달하는 초대형 얼음 덩어리들이 초속 40m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전쟁터의 폭격을 연상시켰습니다. 금속 지붕이 찢어지고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며 자동차 경보음이 도심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수백만 개의 망치가 동시에 내려치는 듯한 굉음을 내뿜었고 사람들의 비명은 폭풍 속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 5분 만에 이 평온하던 수도는 돌무더기와 유리 파편이 흩날리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중계 화면으로 보며 현대 문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활기차던 거리가 이제는 차체가 찌그러진 차량과 깨진 유리 조각,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로 가득한 재난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박 폭풍이 시작된 지 2분 후, 자금성의 기와지붕이 연달아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간 황실의 권위와 중공 문명의 상징이었던 금빛 용문의 지붕은 거대한 얼음의 망치질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났습니다. 목조 건물의 기둥이 부러지고 수문이 박살나며 내부 전시물 수백 점이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관광객과 경비 인력들은 건물이 무너진다 는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며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문명의 상징이 단 5분 만에 무너진 것은 단순한 건축물 손실이 아니라 역사와 정체성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차오양, 하이덴, 둥청 등 베이징의 중심 구역은 순식간에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첫 번째 희생물이 되었고 아뷰리는 총알에 맞은 듯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자동차 지붕은 달 표면처럼 움푹 패였고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연쇄적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은 경적이 아니라 금속이 찌그러지고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일부는 길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 도시의 화려한 외관은 하늘이 마음만 먹으면 단 몇 분 만에 부숴버릴 수 있는 취약한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참사의 가장 큰 분노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는가? 베이징 기상청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폭풍을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초강력 대류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자와 위성 분석가들은 이미 사건 몇 시간 전부터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북부 허베이성 상공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상층 대류가 포착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용돌이치는 정난운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기상위성 일부는 베이징 인근에서 초대형 우박 가능성을 경고하는 데이터까지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베이징은 경보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첫째, 경보체계 자체의 부실입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위성 데이터가 있음에도 이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느리고 불완전하다면 기상 예측은 무용지물입니다. 둘째, 그리고 더 심각한 이유는 경제적 고려입니다. 최고 등급인 적색 경보를 발령하면 대규모 행사 취소, 상점, 학교, 관공서의 조기 폐쇄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부와 도시 관리자는 이 위험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킨 선택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무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재난의 순간마다 정부는 공포를 막기 위해, 경제를 지키기 위해 경고를 늦추거나 아예 발령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항상 더 큰 참사로 돌아왔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이 결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며 인재이자 시스템 붕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며 한국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모두 초대형 도시이며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폭풍과 이상 기후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보체계가 경제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우리 역시 베이징과 같은 악몽을 맞이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위험을 알릴 것인가, 감출 것인가는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선택입니다. 베이징은 지난 수십 년간 초고층 건물과 대형 쇼핑센터를 눈부신 속도로 세웠지만 배수 방제 인프라는 20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우박 폭풍 이후 하수도 시스템은 대량의 얼음과 빗물에 막혀 도시 곳곳이 침수되었습니다. 병원, 소방서, 지하철역까지 물이 들어왔고 응급구조체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경고입니다. 발전과 안전이 함께 가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식 말입니다. 그러나 폐허 속에서도 인간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자신의 책가방을 벗어 어린아이의 머리를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장면이 SNS에 퍼졌습니다. 배달기사 한 명은 머리를 플라스틱 상자로 가린 채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주문을 배달했습니다. 왕푸진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돕고 낯선 사람들이 우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힘은 마천루나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성장과 안전, 경제와 생명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늘은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준비, 더 투명한 경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공동체 정신만이 우리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베이징의 비극은 곧 전 세계 대도시가 직면할 미래의 예고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후 재난과 충격적인 사건들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